백조 시대에 남긴 여화, 젊은 문학도에 그리던 꿈. 여러분이 오시니 종로 거리가 새파랗구려. 이것은 방소파군이 그 어느 해 여름날 백조 동인들을 철물교에서 만나서 부러운 듯이 칭찬하는 말이었었다. 그 두터운 외수건으로 철철 흐르는 비지땀을 씻어가며 일부러 서서 오, 그리울 쏜 그 시절, 백조가 흐르던 그 시절. 도양, 월탄, 회월, 빙어, 서경, 노작 10여인이 그때의 소위 백조파 동인들인데 춘원이 제일 연장이요 가장 어리기로는 나도양군이었었다. 도양의 그때 나이는 아마 19살이었던가 한다. 우전은 키 큰 텃으로 세상이 다 아는 반나마이요, 월탄은 짧은 외투도 길게 입기로 이름이 또한 높았다. 빙어, 노작, 서경, 월탄, 회월은 모두 21살로 자칫 동갑들이었었는데 빙어, 서경을 고세의 미장부라고 남들이 추워 일컬을 적으면 매양 색치만이 돌아앉아서 깨어진 거울만을 우두머니 들여다보고 앉았던 도양은 그의 가는 속눈썹에 새삼스러이 몇 방울 맑은 이슬이 하염없이 듣고 있었다. 낙원동의 백조조라 하면 대단히 빛나고 훌륭한 간판이었다. 그러나 어둠침침한 단간 흙방. 방이라고는 초라하기도 짝이 없었다. 방 안에는 토지조사 화인이 찍힌 장사척여 광상척에 두터운 송판 책상 하나가 자리를 제일 많이 잡고 놓여 있었는데 헌 무명이불 한 채와 치미로 쓰는 헌 양복 몇 벌, 원고용지, 신문지 뭉치 등이 도깨비 쓸개같이 어수선란하게 흩어져 있으나마 그것이 방 한 세간의 대략이었었다. 합숙이는 매양 4, 5인이 넘었었다. 자리가 좁으니까 모두 한편으로 모로 누워 자는 것이 취침 중의 공약이며 또한 공공한 도덕으로 되어 있었다. 만일에 누구든지 배탈이 나든지 하면 참말로 큰 탈이었으니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큰 비극인 까닭이었었다. 변소 같은 곳에는 가느라고 누구든지 한번 일어만 나면 온 방중이 모두 고난 잠을 깨이게 되거니와 또 다음의 침석은 먼저 자던 자리는 그만 그야말로 죽더먹은 자리라 일어나 나갈 수는 있었어도 다시 돌아와 들어놓을 수는 없이 되어버리니 참말로 대단한 낭패이다. 아무라도 한 번만 일어나갔더니면 그만 그 뒤에는 하는 수 없이 실내 공자들의 기침하시는 기척이 계실 때까지는 그대로 방문 밖에 우두머니 서서 푸른 봄철, 아지랑이 짙은 꿈 보금자리를 고이고이 소화하는 역군이 되는 수는 달리 아무러한 도리도 없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저절로 자연도태가 되어서 그러하였든지 모두 자가에서 금이옥식으로 호강할 적에는 아마 약체가 생활비보다는 더 예산이 되었을 축들이건만은 한번 이 흙방 속으로 들어오는 날이면 만행으로 모두 건강하였었다. 배탈이나 감기 한번 아니 앓고 혈색 좋게 뛰놀고 기운차게 떠들었었다. 내객이 있을 적이면 책상을 매양 진축의 탑으로 대공하게 되었었다. 한창 젊은이들이라 주야가 없이 만장의 기영, 몹시도 잘들 떠들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몹시 청빈한 살림살이를 하였었다. 불 안 떼인 냉돌에서 호단도 없는 잠자리로 식사라고는 하루에 한 끼. 그래도 모두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그리 구흡하지도 않고 잘 지내었었다. 젊은이들만이 득식을 남들이 뜻없이 보면은 아마 차라리 난폭한 생활이라고도 일렀으리라. 영창 밖에는 뒤숭산란하게 진날 흙투성이 한 10여 족의 헤어진 구두가 여기저기 발 디딜 틈도 없을 만치 벗어져 있건만은 그래도 흙방 안에서는 목청 굵은 이야기와 즐거운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었다. 그들은 모두 젊은 영웅들이요 어린 천재들이었었다. 새로운 예술을 동경하고 커다란 희망을 가슴 가득히 품은 이들이라
한번 금방에라도 일편에 귀신 도울 만한 걸작으로서 당박 채쪽에 문단으로 지쳐 달리려 하는 그런 붉은 야심이 성하게 북받쳐 불붙는 젊은 사나이들만이 모였었다. 모인 무르들이 스스로 형용하여 일컫기를 동인이라 하였었다. 어렴풋하고도 어수룩하게 동인이라 일컬음. 일컫기를 동인이라서 그러하였던지 개인끼리에는 아무러한 사적 간격도 없었고 또한 어떠한 이해적 타산은 털끝만치도 없었다. 무슨 일에든지 덮어놓고 곧세인 악수로 융합뿐이었었다. 처음 나는 동인이라도 10년 묵은 옛 벗과 같이 아무 가림이나 거리낌도 없고 아무러한 흉어물도 없이 그저 쉽고 즐겁게 담소하고 논란하며 부르짖고 하소연하였었다. 우전, 서경, 도양, 노작 이 네 사람은 동인이요 또는 한 방에서 기와를 같이 하는 이만큼 여러 동무들 중에서도 제일 뜻도 맞고 교분도 더욱 두터웠었다. 연령순으로는 우전이 첫째요, 노작이 둘째, 서경이 셋째, 도양이 끝이었었다. 우전과 서경은 미술인이요, 도양은 창작가로, 노작은 시를 썼었다. 정열적이요 안분하기 쉬운 우전과 서경, 냉정하고도 깔끔거리고 이지적이요 또 내성적인 도양과는 그 각자의 다른 성격과 다른 견지에서 가끔 논란이 상하였었다. 노작은 말주변도 없거니와 이름까지 한때는 소아라고 지칭하던 인물인지라 매양 잠잠히 그들의 시비하는 꼴을 보고 듣기만 하고 앉아있는 일이 많았었다. 그러다가도 또 어느 틈엔지 모르게 저절로 그 과권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며 떠들게 되는 일도 있었다. 하다가 그들의 앙분이 극도에 달하면 감정적으로 돌러붙어 매도적인 국악에 개거품이 일도록 그렇게 격렬하게 환소하는 것쯤은 매일 과정의 항다발예사인지라 그리 괴이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 야릇하게 여기지도 않았었다. 아무튼 철없는 아기들 같이 매일 아무 악의 없이 싸우기도 잘 싸우고 풀리기도 일수 잘 풀리었었다. 그 논란하는 제목이 매양 정해놓고 인생이니 현실이니 내추럴리즘이니 하는 모두 막연한 문제뿐만이니만큼 귀에 대면 귀걸이, 코에 대면 코걸이 격으로 논담이 어디까지 이르더라도 도무지 모지고 다 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때를 쓰며 고집하고 주장하는 경론 그 가운데에도 그 무슨 조건을 또렷이 논란하였었던 것인지 그 목적점까지 잊어버리고 거저 덮어놓고 떠들어대기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말까지 나왔지? 하는 허튼 수작이 나오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색한 웃음을 터쳐 웃는다. 아무튼 이제는 새 시대이다. 톨스토이의 인도주의도 늙은 영감의 군수작이요,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도 너무나 달착지근하여 못쓰겠다. 마찬가지로서 아면은 이리키나 안드레프이다. 안드레프의 안개 같은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훌륭하지 않은가. 우리들의 예술도 어서 그러한 길을 밟아나가세. 느낌이 영혼 속 깊이 사무쳐지는. 아무튼 시방 이때 1초 1가까지 모든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간 시대이다. 그까진 지나간 시대를 우리가 말하여 무엇하랴. 우리의 시대는 앞으로 온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대이다. 내 세상이다. 젊고 힘있는 시대이다. 우리 앞에는 백조가 흐른다. 새 시대의 물결이 밀물이 소리치며 뒤덮어 몰려온다. 부르짖는 이 기염을 토하는 이 샛별 같은 눈을 반짝이는 이 우레처럼 소리쳐 들리는 이 네 사람은 그런 수작으로 서로 짓거리고 떠들다가 까닭없이 흥분해버린다. 그리고 그 흥분을 더 돕기 위하여 혹은 가라앉히기 위하여 좋은 약으로 역시 술을 마시게 된다. 그래서 취흥이 그럴듯만 하지만 이제 나가자. 그렇지, 술예다.
그들은 제 주창에 스스로 동의하고 대찬성을 하며 나선다. 아릿한 향내, 쓸쓸한 웃음, 보랏빛 환락의 세계로. 그러나 그들은 일부러 음탕을 취하여 그러는 것은 아니었었다. 다만 젊은이의 호기심에 몰리어 풀어놓은 생명체가 천연으로 분일함에 지나지 아니하였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얼리고 붙들고 달래 가라앉히고 위안할 수 없는 초조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정막도 있었던 것이었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그때의 한 시대상이었었다고 이를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봉건제도가 갓 부서진 그 사회이지만은 규방은 여전히 엄쇠한 채로 있었으니 한창 젊은이들로서 이성을 대할 곳이라고는 화류촌밖에 다른 데가 없었던 것이었었다. 그래서 술 석잔, 시주 삼장, 기생을 다루는 멋있고 돛띠인 수작, 그것을 모르면은 당세의 운치 있는 풍류사로는 도저히 행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었다.